행복을 전합니다. 마음고양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를 제한한 가장 큰 제약은 신체적 힘이었습니다. 도랑을 파고 땅을 갈고 건물을 세우는 모든 일은 사람의 손과 발 또는 동물의 힘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풍차나 물레방아 같은 장치가 있긴 했지만 인간의 노동력은 대부분의 생산활동에서 중심적인 요소였죠. 그러나 산업혁명은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기계의 힘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었고 증기기관과 전기의 등장으로 사람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력이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한계를 극복했던 산업혁명처럼 이번에는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AI 혁명이 도래한 것이죠. 인간이 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언어로 사고하는 능력은 오랫동안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딥러닝은 뇌의 작동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인간의 뇌처럼 정보를 처리하는 인공신경망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는 세포가 수천억 개 존재하고 이들은 시냅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바로 이 연결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며 학습이란 결국 이 연결 강도를 바꾸는 과정인 셈입니다. 뉴런은 핑이라는 신호를 내며 다른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어떤 뉴런이 신호를 낼지는 자신이 받는 입력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입력값은 감각기관이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들어오며 그 크기나 중요도는 가중치로 표현됩니다. 학습은 이 가중치를 조정하여 특정 뉴런이 언제 반응할지를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딥러닝의 핵심 원리입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원리를 수학적으로 구현한 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지만 당시에는 연산 능력과 데이터가 부족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GPU 기반의 연산 자원이 확보되면서 역전파는 마침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생각조차 인공지능에 의해 구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AI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AI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논리적 접근법, 또 하나는 생물학적 접근법입니다. 논리적 접근법은 인간의 사고를 규칙과 명제로 모델링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반면 생물학적 접근법은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학습이 일어나는 구조 자체를 재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 AI 연구자들 대부분은 논리 기반 접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졌고 현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생물학적 모델은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2012년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이 기존 방법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이면서 신경망 중심의 생물학적 AI가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GPU의 발전입니다. 게임 산업의 발달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일반화되었고 이는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딥러닝 학습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둘째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것들이 AI 학습의 자원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 구조는 언어 모델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GPT, BERT, 제머나이 등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맥락 이해와 사고 흐름까지 모방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AI가 새를 인식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복잡한 피처 감지 과정을 거칩니다. 초기 레이어는 단순한 모서리와 선을 인식하고 그 다음 레이어는 그것들을 조합하여 눈이나 부리 같은 형태를 감지합니다. 이후 구조적 패턴을 인식하여 새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복잡한 구조가 층층이 쌓인 것이 딥러닝의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날 AI는 무언가를 배우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작동 원리를 재현하고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그 위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의학과 의사가 평생 몇천 명의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다면 AI는 수억 명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질병의 희귀성이나 특이한 증상 조합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보다 AI가 진단에 있어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드문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인간 의사는 그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AI는 수많은 유사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AI의 활용은 영상 판독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T나 MRI 결과를 판독하는 데 있어 AI는 사람보다 빠르고 일관되며 오류율도 낮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AI가 의사와 협력할 때 그 성능이 시너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 단독 진단의 정확도는 약 40%, AI 단독 진단은 약 50%였는데요. 둘이 함께 협업하면 정확도가 60%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AI는 단독으로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할 때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확장됩니다. AI는 이제 모든 아이에게 개인 튜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개별 학생의 학습 속도, 관심사, 약점에 맞춰 최적화된 수업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교육 체계에 큰 도전을 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더 빨라지고 흥미와 몰입도도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AI의 활용은 눈부십니다. 예전에는 특정 작업을 계획할 때 전문가의 보고서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는 수주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즉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예측과 판단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 항공편의 정시 도착률 예측, 제조 공정의 오류 예측 등에서 AI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서도 AI는 유용하게 작동합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오두막에 곰팡이가 생긴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GPT-4는 어떤 곰팡이 종류가 문제인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맞는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지식이 풍부하고 인내심 많은 친구와 상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보여주는 환각 즉 자신감 넘치게 틀린 정보를 말하는 현상 역시 인간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왜곡된 방식으로 기억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처럼 말하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AI는 사람과 매우 유사한 존재입니다. AI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커다란 위험도 동반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상실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무직 업무, 문서 작성, 정보 처리 같은 직무는 AI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직의 경우 과거에는 답장 하나 작성하는데 2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챗GPT에게 요청하면 5분 만에 완성된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사고를 필요로 했던 업무까지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낙관하지만 현재 사라지는 일자리의 양과 속도를 고려할 때 그 균형이 맞춰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사무직, 법률 보조, 회계, 번역, 고객 응대 등 화이트칼라 직종이 AI에 의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보안과 생물학 무기의 위협도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피싱 공격은 1년 사이에 1200%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는 AI로 병원체를 설계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명백히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자율살상 무기의 등장이 우려됩니다. 주요 국가의 국방부는 이미 자율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국제규범이나 법률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AI 법안조차도 군사용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적 AI는 법의 밖에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졌을 때
과연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AI는 우리가 만들었으니 항상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조차도 자신이 만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생명, 에너지, 인터넷, 원자력 모두 통제 가능한 듯 보였지만 예외와 예측 불가능성은 항상 존재했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속적인 연구와 철저한 대비입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윤리적 프레임 설계, AI에 대한 통합 규제, 그리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처럼 과학 연구에 적극 투자하고 뛰어난 연구자들이 실질적 실험과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인류 문명의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어떻게 AI와 공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혁신을 위한 도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뛰어넘는 지배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양이였습니다.